오케이, 봅시다. 일단은 자, 답이 다 빨간색으로 써 있으니까 파란색으로. 그래서 나중에 이거는 보내줄게. 일단은 화학결합 얘기가 나오는데 화학결합에서 일단 결합을 하는 이유는 원자 자체가 뭐 하려고 하냐면은 안정되려고 하는 거예요. 안정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어떤 원자가 됐건 물질이 됐건 간에 안정되는 조건은 여러 가지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뭐냐면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거예요.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거고, 그렇게 하면 에너지가 낮아지면서 그럼 안정된 상태가 된단 말이야. 물론 이것만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안정되기 위해서 또 뭐 조건 중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는 것도 조건 중에 하나야. 그치? 그리고 이거 말고도 뭐 더 다양한 조건들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뭐 이것만 만족한다고 해서 아무 물질이나 다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조건들을 만족해야 안정된 상태가 되고 그게 이제 물질이 되는 건데, 그 중에서 우리가 통합과학에서 이제 보고자 하는 거는 요 옥텟을 만족하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는 경우, 요 두 가지 경우를 본단 말이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원자들은 원자 상태로 있을 때는 옥텟을 만족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나트륨을 한번 예로 들어보면, 나트륨은 이렇게 원자 핵이 있고 그 주변에 전자 껍질이 이렇게 있잖아. 그죠? 전자 껍질이 이렇게 있으면, 자,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8개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껍질에 전자가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럼 얘는 가장 바깥쪽에 전자 하나씩 8개 맞추는 게 아니고 옥텟이 아니죠. 얘를 없애버려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 전자가 빠져나가 버리고 얘가 1가 양이온 되면 이제 가장 바깥쪽 껍질이, 얘가 가장 바깥쪽 껍질이 되는 거지. 그럼 8개가 되면 옥텟을 만족한단 말이죠. 그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온이 되는 것도 결국 이제 옥텟을 만족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 원자 상태에서, 그런데 원자 자체로 옥텟을 만족하는 애들이 있어. 그게 누구냐면 18족에 있는 헬륨, 네온, 아르곤, 얘네 얘기하는 거야. 얘네는 원자 자체로 있을 때 옥텟을 만족해요. 그래서 안정된 상태가 된단 말이야. 물론 이제 여기서 헬륨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옥텟을 만족하진 않지만 하지만 안정된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요 원자 자체로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원자, 아까처럼 나트륨처럼 이온이 되거나 아니면 다른 원자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합을 할 필요가 없지. 그래서 다른 원소와 반응을 하지 않아요.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결합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이 결합에 이용되는 전자가 없기 때문에 요 원자과 전자수가 0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왜냐면 원자과 전자수가 뭐를 얘기하는가? 결합에 이용되는 전자수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게 0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비활성 기체라고 하는 놈들이고,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 화학 결합 방법, 원자들이 결합하는 방법들 중에 이온 결합이 있는데, 이온 결합은 자,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을 하는 건데, 보통 금속이 양이온이 되는 거고 비금속이 음이온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양이온과 음이온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 인력이 작용하는데, 그때 작용하는 인력을 우리가 정전기적 인력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을 한다. 그래서 자, 염소 원자가 있는데, 염소 원자가 얘는 가장 바깥쪽에 전자 7개니까 전자를 하나 얻어서, 그래서 전자가 어디에서 요렇게 이동을 하는 거지. 그지? 그 전자를 하나 얻어서 염화이온이 되고, 그 다음에 누구는 나트륨은 전자가 하나, 가장 바깥쪽에 하나가 나가면서 얘는 뭐가 나트륨 이온이 되고 얘네 사이에 결합을 하게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요렇게 양이온과 음이온이 될 때는 요렇게 누구하고 누구, 금속과 비금속 사이에 전자를 주고받는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이때 어디에서 금속에서 비금속으로 요렇게 전자가 이동한다는 거. 그러면서 양이온, 음이온 돼서 결합을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칼리 할로젠 그거 배울 때 요런 거 본 적 있죠? 여기에 요렇게 뭐가 염소 기체가 들어있는데 여기다가 나트륨을 집어넣었다. 그러면 이 안에서 빠바박 하고 이제 폭발적으로 격렬하게 반응이 일어나고 나서 나중에 여기에 흰색 고체가 남는다. 그게 염화나트륨 한 거죠. 그때 여기에서 여기에 들어간 나트륨과 염소 사이에 요렇게 전자를 주고받는 반응이 있었던 거야. 그러면서 나트륨 이온이 되고 염화 이온이 돼서 결합을 한 거지. 그죠? 그래서 요런 얘기들. 자, 그 다음에 이온 결합의 형성 과정은 자,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금속 원자는 원자과 전자수가 적기 때문에 전자를 잃어버리고 양이온이 되기 쉽고 금속 원자가 그렇다는 거죠. 비금속 원자는 원자과 전자수가 많기 때문에 전자를 얻고 음이온이 되기 쉬워요. 이때 자, 금속 원자는 왜 양이온이 되기 쉬워? 원자과 전자수가 적어서. 비금속 원자는 왜 음이온이 되기 쉬워? 원자과 전자수가 많아서. 대신 요거는 요런 얘기들 다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해봐야 돼. 서술형으로 이런 걸 물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치?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금속 원자는 원자과 전자를 비금속한테 제공해서 양이온에서 옥텟 규칙을 충족하고 결과적으로 이온이 되는 건 아까 나트륨에서 봤지만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고 하는 거거든. 충족하려고. 그래서 결합을 하는 게 이온 결합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유 결합은 비금속 원소들의 전자쌍을 서로 공유하는 결합이고, 자, 이 원자과 전자 중에 홀전자를 각각 내놓아서 전자쌍을 두 원자가 공유하여 이루어지는 결합이라고 얘기를 해. 자, 이때 여기서 뜬금없이 갑자기 홀전자라는 말이 나왔단 말이야. 그지? 이 홀전자가 뭐냐? 요 홀전자라는 걸 이해를 하려면 전자점식이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해야 돼. 이때 전자점식이라는 건 뭐냐? 전자, 어떤 전자? 최외각 전자, 원자과 전자 얘기하는 거지. 원자과 전자를 뭐로? 점으로 찍어서 나타내는 거야. 그랬을 때 예를 들면은 수소라든지 아니면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이런 애들을 보면 수소는 원자과 전자 하나니까, 그지? 탄소는 전자 가장 바깥쪽 전자 4개 있지. 그거를 동서남북 돌아가면서 점을 하나씩 찍어주면 돼. 그지? 질소는 가장 바깥쪽에 전자가 5개가 있지. 그거를 한 번에 하나씩 둘, 셋, 넷, 그 다음에 요렇게 5번째부터 2개씩 쫙 찍어주면 된단 말이야. 산소는 6개니까 하나, 둘, 셋, 넷, 5, 6 이런 식으로. 플로린 7개, 셋, 넷, 5, 6, 7 이런 식으로. 이때 요렇게 하나씩 있는 거, 이런 애들을 우리가 홀전자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점을 찍었을 때. 자, 이런 홀전자들을 왜냐하면 이 공유결합은 네 전자 하나, 내 전자 하나 가지고 하는 거니까 나머지 여기에 보면 이미 2개씩 짝 지어진 애들 있죠. 그지? 이런 애들은 이미 2개가 짝 지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애들을 다른 원자와 짝 지을 수는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1개씩 있는 홀전자를 가지고 공유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홀전자가 무슨 전자다? 이게 공유결합하는 전자야. 해서 얘를 내놓아서 전자쌍을 만들어서 그걸 공유하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공유 전자쌍은 두 원자에 서로 공유되어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쌍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럼 여기서 보면은 요게 공유 전자쌍이 되는 거죠. 그지? 여기서도 요게 공유 전자쌍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공유 전자쌍은 누구 거? 요 산소에도 포함이 되는 거고, 어디에도? 요 수소에도 포함이 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수소도 전자가 2개가 있는 거고 산소도 요 전자 2개를 다 가져가는 거야. 이해됐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겠지? 수소 2개 돼서 안정되고 산소는 요거 얘네까지 포함해서 8개가 돼서 안정되는 거고. 그지?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이라는 게 있는데, 비공유 전자쌍은 공유 결합에 참여하지 않고 한 원자에만 존재하는 전자쌍을 얘기하는 거고, 아까 여기서 다시 보시면 여기 이미 이렇게 짝 지어진 애들 있죠.
그지? 얘네들. 이런 애들 우리가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어? 이런 애들은 외워버리는 게 편해. 어떻게 외워? 자, 누구는 자, 수소는 비공유 전자쌍이 없어요. 탄소도 없어. 질소는 비공유가 한 쌍 있죠. 산소는 요렇게 두 쌍 있죠. 플로리는 요렇게 세 쌍 있죠. 그지? 외워버리는 게 편해. 그럼 봐봐 여기서 자, 물 분자에는 비공유 전자쌍이 몇 쌍 있니? 우리가 방금 배웠잖아. H2O인데 수소는 비공유 전자쌍이 없어요. 근데 산소는 두 쌍이 있어요. 그지? 그러니까 물 전체에는 비공유 전자쌍이 두 쌍이 있는 거야. 여기 봐봐. 공유 결합하지 않는 원자과 전자 중에 공유 결합하지 않는 요 두 쌍. 얘네가 요 두 쌍. 얘네가 비공유 전자쌍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꼭 그려봐야 알 수 있는 건 아니야. 아까 그걸 외우고 있으면 쉽게 찾을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이라는 게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그런 이런 공유 결합과 이온 결합 물질들의 성질들을 한번 보면, 자, 이온 결합 물질들은 자 부서집니다. 뭐를 가하면 힘을 가하면 외력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외력을 가하면 층이 밀리면서 두 층의 경계면 같은 전할 때 이온들 사이에 반발력 작용은 쉽게 부서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이온 결합 물질들은 뭐 한다는 거야? 뿔마 이런 식으로 인력이 작용하고 있단 말이지. 그지? 자, 그런데 내가 여기에다 요렇게 힘을 가했어요. 그러면 요 층들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밀리겠지. 지금은 여기에 그지?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인력이 작용해서 결합을 하고 있었지만 얘네가 옆으로 밀려서 이게 지금 원래 여기 있던 양이온이 지금 이쪽으로 이동한 거지. 그럼 여기가 플러스 되니까 뿔이니까 반발력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반발력이 생겨서 쭉 하고 깨져버린다고. 그래서 반발력이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부스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런 이제 되겠는데, 근데 그 하나 알아둘 건 뭐냐면 금속의 경우에는 모양이 잘 변해. 그치? 여기다 볼까? 오, 깜짝 놀래라. 금속은 힘을 가해도 모양 변화가 잘 돼요. 그치? 왜 그러냐? 금속은 뭐야? 양이온들이 있으면 그 안에 요렇게 뭐들이 자유전자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결합을 유지해주고 있는 거거든. 근데 내가 여기다 만약에 힘을 가해서 그치? 얘네들이 배열이 요렇게 됐다고 쳐봅시다. 원래 여기 있던 애가 요쪽으로 밀려온 거야. 이렇게. 그러면 여기 원래 이렇게 자유전자들이 있었는데 여기는 원래 아무것도 없었잖아. 그지? 그런데 여기 있던 자유전자가 요렇게 이동해서 이쪽으로 와버린다고. 그래서 결합을 유지시켜주는 거야. 그러니까 금속 결합이 요렇게 모양이 잘 변할 수 있는 거, 힘을 가해도 모양이 변할 수 있는 거는, 깨지지 않는 거는 누가? 자유전자가 이동이 가능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합을 계속 유지시켜준단 말이야. 다시금 인력이 유지가 되는 거지.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자, 고체 상태에서는 이온 결합일 때 자유롭게 이동할 수가 없죠. 그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으니까 만약에 얘네들이 지금 여기처럼 그지? 요렇게 지금 틀어졌어도 만약에 여기 뭐 음이온이 이쪽으로 와가지고 갑자기 여기 인력을 유지시켜 준다든지 이러면 안 깨지겠지. 근데 얘 이온들이 이동할 수가 없잖아. 이동할 수가 없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 그 다음에 전기전도성. 전기전도성은 자, 고체 상태일 때 이온 결합 물질들은 고체 상태일 때는 뭐 한다? 전기가 통하지 않아요. 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그지? 전류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여기다 볼게요. 전류라는 말의 의미는 그지?
전기 띤 입자들의 이동이에요. 흐름이야, 흐름. 이때 여기서 얘기하는 전기 띤 입자라고 하는 거는 뭐 전자라든지 정확히 얘기하면 자유전자겠지. 그 다음에 이온이라든지 양이온, 음이온 이런 애들 얘기하는 겁니다. 얘네들이 흐를 수 있어야 돼. 이동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근데 고체일 때는, 그지? 왜 그런댔어 아까? 이온들이, 그지? 뭐한다? 이동할 수가 없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야. 이동할 수 있어야 전류가 흐르는 건데. 그래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그런데 얘네가 뭐가 되면 액체 상태가 되거나 아니면 수용액 상태가 되면, 그지? 자, 액체 상태가 되면 가열해서 여기 양이온, 음이온이 있었는데 가열을 하게 되면 얘가 요렇게 양이온, 음이온으로 뜯어진단 말이야. 그럼 이제 이동할 수가 있는 거야. 또 얘를 물에 집어넣으면 양이온, 음이온이 있으면 물 분자들이 여기 달라붙어 가지고 물 분자들이 얘네를 잡아 당겨요. 그래서 끊어져. 그래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요렇게 뜯어질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액체 상태나 수용액 상태에서는 얘 자유롭게 이동을 해서 전하를 운반할 수 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를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뭐는 공유결합 물질은, 그치? 기본적으로 뭐가 이렇게 전하를 띤 이온, 전하를 띤 입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거야. 됐어요? 자, 그래서 밑에 문제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 주기율표 얘기네. 이건 시험 봤던 거잖아. 그지? 시험 봤던 거고. 그 다음에 요 4번은 한번 봐야겠는데? 그지? 4번 문제. 이건 우리 그 기출문제집에도 있지. 풀어봤지? 풀어봤어? 우와. 이건 어떻게 하니? 어떻게 하니? 자, 봐봐.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이 산소, 플로린, 나트륨, 마그네슘으로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문제를 이 아가씨들이 큰일 났네. 자. 복사. 해서,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 얘네들을 가지고 물질을 만들었대요. 그치? 그런데 원자수가 2개 아니면 3개로 되어 있대. 그치? 그 얘네 보니까 여기는 1대1이고, 그치? 2개니까 1개겠지? 그 다음에 여기는 2대1이고, 여기도 2대1, 여기도 2대1이에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먼저, 그치? 요 표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요거 먼저 따져봐야 돼. 뭐를? 산소, 플로린, 나트륨, 마그네슘이 있는데 얘네로 만들어질 수 있는 물질을 먼저 따져봐. 그러면 자, 산소하고 플로린이 이렇게 만나면 OF2라는 물질이 만들어져. OF2는 이쪽에다 볼게요. OF2는 뭐냐면 얘는 H2O와 같은 거야. 자, H2O가 어떻게 생긴 거야? 산소 있고, 그지? 산소가 있고 그 주변에 수소 원자 2개가 요렇게 공유 결합을 한 거잖아, 그지? 산소에 수소 원자 2개가 공유 결합을 했단 말이야. 근데 우리 아까 잠깐 봤지만 수소는 홀전자 하나죠. 플로린도 홀전자가 요렇게 하나가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홀전자가 하나란 얘기는 수소도 결합을 하나 한다는 얘기고 플로린도 결합을 하나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공유전자쌍 요렇게 해서 수소가 결합을 하고 있는데 요 수소 대신에 누가 플로린이 가서 이렇게 붙을 수가 있다고. 플로린이 가서 붙을 수가 있어. 수소가 있던 자리에는 플로린이 가서 붙을 수가 있어. 수소 대신에. 그래서 플로린이 이렇게 결합을 한 거야.
그게 OF2라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요렇게 만들어질 수 있고, 얘가 어떻게 요렇게 만나면, 그치? 산소는 이가 음이온 되고 나트륨이 1가 양이온 되니까 얘네가 Na2O 산화나트륨이 될 수 있죠. 또 요렇게 만나면, 그지? 자, 산화 마그네슘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지. 그 다음에 얘가 요렇게 만나면 플로린이 1가 음이온 되는 거니까 NaF가 될 수도 있고, 또 요렇게 만나면 MgF2가 될 수 있단 말이야. 마그네슘이 2가 양이온이니까. 됐나요? 그 다음에 얘네끼리는 안 돼. 금속끼리는 서로 다른 금속끼리는 결합을 안 합니다. 이렇게는 결합이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요 몇 가지, 5가지 중에 여기 가나다라 4가지가 있는 거야. 그 중에 지금 가는 2가지고 나다라는 3개로 돼 있지. 그럼 여기서 원자 3개로 돼 있는 게 누구야? MgF2하고, 그지? OF2하고 Na2O 이렇게 3가지가 있잖아. 그지? 얘네 셋 중에 나다라가 있다는 거예요. 됐어? 근데 얘네 나다라를 잘 보면, 자, 여기에 한 번만 들어간 애가 있어. 무슨 말이냐? A 2번 들어갔죠. C도 2번 들어갔지. 그런데 그지? 다시 A 2번 들어갔고 C도 2번 들어갔단 말이야. 근데 B는 한 번 들어갔고 D도 한 번 들어갔잖아. 그지? 얘네 셋 중에, 그죠? 누구는 산소는 2번 들어갔고 플로린도 2번 들어갔는데, 그지? 마그네슘하고 나트륨은 한 번씩 들어갔지. 그러니까 우리 좀 전에 봤던 요 누구하고, 자, B하고 D는 나트륨하고 마그네슘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는 B가 하나 들어간 거고 여긴 D가 2개 들어간 거잖아. 2대 1이니까. 근데 여기 보면 나트륨이 2개 들어갔지. 마그네슘이 하나 들어갔지. 그러니까 누가? 마그네슘이 B가 되는 거고 나트륨이 D가 되는 거지. 이해됐어? 그렇게 찾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치? 자, 지금 우리가 여기서 A, B, C, D를 찾아야 되는데 D가 누가 되는 거고 나트륨이 되는 거고 B가 마그네슘이 된다는 거야. 됐어요? 그럼 다시 여기서, 그래서 B하고 붙어있는 게 누구야? C죠. B가 마그네슘이잖아. 마그네슘하고 붙어있는 게 플로린이지? 그지? 그러니까 플로린이 뭐가 되는 거야? C가 되는 거야. 나머지 A가 뭐가 되는 거고 산소가 되는 거고. 찾아서 밑에 문제를 푸는 거야. 이해됐어요? 이렇게 푼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그치? 자, 그 다음에 다시 좀 전에 봤던 거, 해서 이제 밑에 보기를 풀어주시면 되고. 끝이네 이게? 뭐 간단한데? 하지만 문제는 간단하지 않을 거라는 거, 그지? 자, 다음에 자연의 구성 물질에서 이제 규산염 삼연체, 이제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에 대해서 보는 건데 얘네는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들에는 일정한 규칙성이 있다는 거예요. 공통점이 있다는 거지. 그게 뭐냐? 지각을 구성하는 성분 중에 가장 많은 거는 산소, 규소, 알루미늄, 철 등등등 있고, 생명체를 구성하는 거는 산소, 탄소, 수소, 기타 등등등이 있을 거고, 그지? 일단은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성분들 중에, 원소들 중에 공통점은 둘 다 누가? 산소가 가장 많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공통점이고, 두 번째 공통점은 뭐니? 지각에서는 규소, 생명체에서는 탄소가 두 번째로 많다는 거야. 근데 얘네가 둘 다 뭐라는 거? 14족이라는 거지. 그죠? 그래서 자, 14족이 이제 공통점이에요, 둘이. 그럼 14족은 뭐가? 둘 다 원자과 전자수가 4개라는 거지. 아까 우리 봤지만
탄소는 가장 바깥쪽에 전자 4개 있으니까 홀전자 4개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공유결합을 몇 개? 4개 한다는 거였지. 됐어요? 그게 특징입니다. 자, 그때 자, 우리가 지각은 암석으로 되어 있고 이 암석은 주로 장석이라든지 석영이라든지 이런 이제 규산염 광물로 주로 되어 있어요. 규산염 광물이라는 거는 뭐야? 규소하고 산소를 주요 원소로 하는 그런 광물을 우리가 규산염 광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치? 자,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규소와 산소가 결합해서 만든 사면체를 기본 단위로 합니다. 이게 그 기본 단위예요. 그치? 해서 규소는 가장 바깥쪽에 전자가 하나씩 있는데, 그지? 산소도 가장 바깥쪽에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렇게. 그래서 여기 지금 요렇게 뭐를 만든 거야? 요렇게 공유 전자쌍을 만든 거죠. 에이. 요렇게 공유 전자쌍을 만든 거지. 그렇게 해서 결합을 하는 거야. 나머지 다 마찬가지겠지. 그지? 자, 그래서 여기도 요렇게 하나 있고 산소가 요렇게. 여기도 공유 전자쌍에 산소에 요렇게. 공유 전자쌍에 산소에 요렇게. 그래서 여기도 요렇게 공유 전자쌍을 만들었고 여기도 공유 전자쌍을 만들었고 여기도 공유 전자쌍을 만들었다는 거야. 근데 이렇게 되면 규소는 8개가 되지만 산소는 8개가 안 되지. 왜? 전자가 하나씩 더 있어야지. 그래서 전자가 하나씩 더 있어야 돼. 그래서 전자가 하나씩 들어와서 얘네 전체가 뭐가 되는 거야? 사가 음이온이 된다고. 이렇게.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SiO4 4-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음이온이니까 거기에 뭐가 아까 여기 그 지각에서 산소 규소 빼고 뒤에 알루미늄 철의 뒤에 다 금속이거든. 얘네가 금속이 양이온 돼서 여기에 결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뭐 한다 그랬어? 이온과 결합을 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여러 가지 광물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됐나?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자, 규산염 광물, 규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규산염 사면체를 기본 골격으로 해서 여러 원소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지고, 자, 이 규산염 사면체가 한 개 있거나 혹은 결합을 해서 한 줄이 되거나 두 줄로 길게 이어진 구조 혹은 평면으로 대한 구조를 만들어서 규산염 광물의 기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봤던 그 규산염 사면체가 한 개만 딱 이렇게 있으면 그게 독립형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자, 얘네들이 자 결합을 할 수 있어요. 누구? 자, 지금 여기 얘네가 규소야. 이게 규소야. 거기에 그치? 얘네가 요렇게 이게 뭐야? 이게 산소야. 산소를 공유하면서 그지? 산소가 어느 쪽으로도 이쪽으로도 공유 결합을 하는 거고 이쪽으로도 공유 결합을 하는 거예요. 산소는 2개까지 공유 결합이 가능하거든. 이렇게 해서 결합을 해서 또 그럼 여기에 또 이렇게 규소가 있고 그지? 거기에 또 산소가 요렇게 붙어서 공유 결합을 또 할 수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규소와 여기 있는 요 규소를 연결시켜 준다는 거야. 산소가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결합을 계속 반복하면 이렇게 쭉 하고 띡띡띡띡띡띡 이렇게 그죠? 한 줄로 쭉 가는 이런 걸 단쇄형이라고 잘 안 쓰는데 왜 단사슬이라고 합니다. 학교에서 그렇게 바꿔줬나? 단사슬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쇠자가 사슬을 우리가 한문으로 쓸 때 쇠 이렇게 쓰거든. 근데 요새 잘 쓰는 말이 아니어서 복쇠형은 복사슬 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건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이렇게 단사슬들이 단사슬들이 쭉쭉쭉쭉쭉쭉 가면 그 다음에 자 다시 여기에 있는 규소와 여기 있는 규소가 있는데 요 사이에 또 요렇게 산소가 들어가서
양쪽을 또 결합을 시켜줄 수 있다는 거야. 산소를 공유하면서 결합하는 거야. 그걸 이제 복사슬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 또 산소 있네? 그지? 이 산소가 또 이쪽에 오는 뭐하고 또 뚝뚝뚝뚝 이런 단사슬하고 해서 이쪽에 또 옆으로도 계속 결합이 가능하겠지. 그래서 옆으로 쭉 가면 이런 판상형이 돼요. 근데 얘네가 결합이 어느 쪽으로도 위로도 결합이 가능하거든. 여기 앞에 본 것처럼 여기 있으면 자 결합이 어느 쪽 요렇게 옆으로도 결합이 가능하지만 요렇게 위아래로도 결합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위아래로 결합을 하게 되면 망상형 이런 입체 모양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요런 얘기들 그때 자 보통 문제에서 주로 물어보는 거는 여기서 물어보는 건 자 요거 당연히 물어볼 겁니다. 여기 밑에 사진도 나와 있지만 사진보다는 이름을 일단 먼저 외우는 게 중요해요. 그치? 그래서 요렇게 그치? 광물의 이름 그치? 알아둬야 되고 장석은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지만 석영이 비교적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또 애들이 그걸 자꾸 물어보더라고. 좋은 색 외워야 되나요? 뭐 외워두면 좋지. 근데 다 흰색인데 좋은 색? 뭐 굳이 뭐 외우고 말고 할 필요도 없네. 그냥 색깔은 뭐 외워두면 좋지. 근데 문제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어서. 그 다음에 쪼개짐과 깨짐은 좀 나올 때가 있어요. 그지? 그래서 참고로 얘기하면 양 사이드에 있는 독립형과 망상형에서는 깨짐 현상이 나타나고요. 그 중간에 있는 단사슬, 복사슬, 판상형은 쪼개짐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치? 여기에 있는 그 누구는 장석은 예외로 좀 봐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자 규소와 산소의 비율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니? 규소와 산소의 비율이 요렇게 갈수록 규소와 산소 중에 특히 요 산소의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야. 근데 그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 왜 얘 비율이 줄어드냐? 공유하는 산소의 개수는 점점 증가하는 거거든. 공유하는 거는. 산소의 비율은 줄어들지만 그만큼 공유하는 산소의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산소가 그만큼 필요가 덜해지는 거지. 그리고 이게 지금 결과적으로 뭐 하는 거야? 아까 앞에서 여기서 뭐라고 그랬니? 이온 결합한다고 그랬거든? 그지? 이 규산이온 가문에 이온 결합을 만들어낸다 그랬는데 여기서 지금 산소를 공유한다 그랬잖아. 무슨 결합하는 거? 공유 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망상형으로 갈수록 뭐가? 공유 결합수가 증가하는 거야. 근데 공유 결합이 이온 결합, 금속 결합 이런 걸 다 통틀어서 공유 결합이 제일 센 결합이거든. 그러니까 점점 그 강도가 어떻게 돼? 강해지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풍화나 침식이 잘 안 되겠죠. 됐어? 그래서 요런 이제 특징들. 그 다음에 요새 문제들 중에 요거 비율 외워서 하는 경우에 1대4, 1대3, 4대11, 2대5, 1대 이거 외워서 하는 경우도 종종 나오기 때문에 이것 좀 암기를 좀 해놔야 돼. 지금 아니더라도 시험 보기 1분 전에는 외워야 돼. 알았지? 그래서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생명체를 구성하는 탄소 화합물.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각에서는 규수가 가장 기본이 되는 거고 어디 생명체에서는 이제 물을 제외하고는 탄소가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생명체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핵산 등의 탄수화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데 이거 조심해야 돼. 생명체의 그냥 대부분이라고 하면 안 돼. 뭐라고? 무기?
무기물을 제외한. 그래서 무기물이라는 건 대표적으로 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기물을 제외한 대부분을 얘기합니다. 대부분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핵산 등의 탄수화물로 이루어진다는 거야.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건 물이야, 물. 근데 물은 무기물이에요. 탄수화물이 아니에요. 그렇잖아. H2O에 탄소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생명체에서 가장 많은 양은 탄수화물이다 그러면 틀려. 우리 몸의 3분의 2가 물이니까. 그지?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건 물이지. 그러니까 그 구성하는 원소도 여기 나오는 것처럼 물이야, 물. 물이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거예요. 나머지 물을 제외한 나머지에서 이제 대부분이 탄수화물이라는 거지. 여기에서. 됐나요? 자, 그럼 이 탄수화물이라는 건 뭐냐지? 누구를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산소, 수소, 질소 같은 것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걸 우리가 탄수화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결합으로 결합을 하게 되는데, 자, 탄소가 이렇게 우리 주변에 매우 많은 물질들, 탄수화물이 우리 주변에 매우 많아요. 왜 많니? 이거야. 왜 많니? 첫 번째,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탄소는 원자과 전자수가 4개예요. 그치? 그래서 탄소는 몇 개? 4개의 원자와 결합이 가능해. 두 번째, 그러다 보니까 탄소는 이렇게 원자들 사이에 단일 결합도 되고, 이렇게 단일 결합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이중 결합이 만들어지기도 한단 말이야. 그래서 단일, 이중, 삼중 결합과 같은 다양한 결합 방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탄소는 이렇게 결합을 하다 보면 이렇게 옆으로 쭉 나가는, 옆으로 이렇게 쭉 나가는 이런 우리가 사슬 모양이라는 것도 만들 수가 있고,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고리 모양이라는 것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다양한 구조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주변에 탄수화물이 많은 거야. 됐어요? 그래서 이런 모양들이 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탄소 사이의 다양한 결합, 단일, 이중, 삼중 결합 같은 다양한 결합을 하기 때문에 종류가 매우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생명체 속의 탄수화물은 대표적으로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우리가 지방이라고 배웠던 게 지질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네는 초초촌이야. CHO, CHO, CHON으로 되어 있어요. 특히 단백질 같은 경우는 아미노산을 만들어서 펩타이드 결합을 해서 만들어지는 거지. 그리고 얘네는 기본적으로 우리 몸을 구성하고, 그지? 몸을 구성하고 에너지원으로도 이용이 되죠. 특히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그지?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다뤄진다. 까지?